반갑습니다. 예. 제가 정식 명칭을 보니까 우리 합천연수원이 농수산부 식생활교육기관 지정 제16호 한국전통식품 합천연수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매우 깁니다. 길어도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이고요. 그냥 한국전통식품 합천연수원 이러는 것보다 농수산부로 이렇게 나가면은요, 좀 거창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거창합니다. 이 합천연수원이 학교로서 제16호로 지정을 받았는데, 지금 뭐 유수한 대학들이 이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한다는 거는 정말 전통이 있는 그런 위치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푸드 스토리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막 뭘 배워가지고 어떻게 써먹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간단한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에 굉장히 우리가 못이 박힌다 그럴까요? 아니면 필이 간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필을 이제 서로 간의 감정 교류에 의해서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걸 기억하게 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이야기로 하는데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는 제가 15년 전부터 꿈꾸었던 게 요즘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관심을 가졌던 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약으로 몸을 보호하는 것이 음식으로 몸을 보호하는 것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음식으로 몸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먹는 음식이 어떻게 나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건강이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음식은 성품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열기가 많은 사람이 계속 열을 만들어내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기물로 이게 우리 기상이라 그러죠. 기는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상은 눈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기가 담긴 음식을 먹고 나의 기도 그렇게 작용을 하고 기가 작용을 할 때 몸도 따라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내가 챙겨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리고 몸의 구조, 몸의 이제 안의 그 내용이 오장육부의 기능들이 많이 좌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맞는 음식을 2주일만 먹어도 몸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한 달 먹고 우리는 기도는 적어도 얼마 정도 해야 된다고 합니까? 예, 석 달 열흘을 해야 되는데 자기 몸에 잘 맞는 이게 우리 보면 현대 살면서 제일 막 머리 아픈 일을 많이 겪고 있어요. 자기 몸에 잘 맞는 음식을 이제 병이 생겨서 먹는 게 아니고 꾸준히 먹을 때 아주 이렇게 건강한 그 정신과 육체를 보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킹푸드입니다. 킹푸드 그러면은 뭐 외국 왕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조선의 왕들의 식단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수락관 음식인데 많이는 못하고 제가 이제 태조 이승계 이제 임금부터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선실록 이런 걸 살펴보니까 이제 어느 때 이런 거를 먹었다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 그런 게 있는데 왜 먹었을까? 이런 거를 보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사람은 어떤 심정으로 여기에 왔고 지금 어떤 상태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 게 지금 우리가 막 공부하고 있는 종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몸이 안 좋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가증이라 그럽니다. 가짜의 증상이다 이런 거죠. 그걸 변증이라 그러죠. 또 변증이라는 거는 내가 원래 체질이 이랬는데 살다가 보니까 어떠한 이제 그 삶의 희노애락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낸 걸 갖다가 말하는데 변화가 되었다 이래가 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변증은 현재 나타난 증상이에요. 지금 변증이나 가증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혈압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관절염이라든지 뭐 병명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증상을 보고 이제 지금은 뭐 증 치료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당장 나타난 것이 이렇게 되니까 열이 높으면 열을 내려야 되고 열이 떨어지면 열을 또 올려줘야 되고 이런 것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허적보
실적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런 게 이제 그 안 좋은 환자한테는 딱 맞게 돌아가는 경우가 이제 거의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몸이 굉장히 안 좋고 이제 그 세파에 시달리고 내지는 자기 삶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고 내지는 힘들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살기가 좋을 때는 뭐 아프질 않아요. 아플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대로 거의 현대병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 모르지만 조금 아픈 거는 어떤 사람은 말 안 해요. 굉장히 깊어야 말하고 어떤 사람 성격이요. 조금만 아파도 나중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안 아픈 사람이 별로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심신 소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이 허해지고 허한 적 실증이 생기더라. 이게 병이 생기더라. 이게 병이 생기는데 우리가 몸을 보해주면은 사해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나쁜 게 없어지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태조 이성계는 1335년에 탄생을 해서 1408년에 이제 돌아가셨죠. 한 73세 정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그 조선시대 왕들의 수명이 40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73세면 좀 많이 살았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왕이 되었던 게 아니고 늦게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수명은 이제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자기의 의지나 뜻대로 활보를 했기 때문에 유지한 게 많고 왕 되고 난 뒤에 이 사람도 거의 뭡니까 살기 싫은 일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태조 이성계의 사주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해, 그리고 정해, 기미, 갑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이거 역추적해가지고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죠. 이렇게 뽑아내는데 여기 이제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체질은 어떤 체질이다. 그래서 이제 혈이 부족한지 기가 부족한지 이런 걸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은 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 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 요 두 가지가 뿌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막 이게 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언제 왕이 되었냐 하면은 여기는 이제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거는 이모 요렇게 되는데 이 운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운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대운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분의 그야말로 왕이 되는 운이 이때였습니다. 이모라는 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때 왕이 될 운이었는가?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어디의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그리고 어떤 환경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왕이 되는 거는 점점점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또 똑같은 사줘 놓고 저거는 거지인데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거지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제 이성계는 그런 이제 징조를 부모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운의 왕이 되는데 언제 왕이 되었냐 하면은 여기 보면 58 요때 있죠. 요때 이 사람이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왕이 됩니다. 위화도 회군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거 말고 복잡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가 뭐냐 하면 여러분 공부하셨죠? 서습기입니다. 굉장히 열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고, 그리고 이제 위화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량 공급도 잘 안 되고, 서습기는 뭐가 많이 내려옵니까? 열이 많이 생겨서 위로 올라가면은 열이 뭉쳐서 어떻게 되죠?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사람들이 그런 풍토, 이제 막 그 지역병 이런 게 막 생겨요. 그래서 막 굉장히 힘들고 이런데 이제 명나라를 치러 가자 이러니까 이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이제 조민기라는 자기의 원수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우리 회군을 하자 해가지고 회군을 해가지고 이제 반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왕이 됩니다. 왕 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죠. 이러면서 이분이 왕이 되었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게 왕이 되었는데, 그랬는데 이분은 얼마 정도 했느냐 하면은 6년 몇 개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7년 정도
7년이 못 되게 해서 6년 한 2, 3개월 이 정도를 했거든요. 어찌 보면 그거 하려고 그랬냐 이러는데 왜 이제 이 태조 이성계가 왕 자리를 그만두게 되었냐 하면은 무슨 일이 있었어.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죠? 제1차 왕자의 난,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데 첫째 왕자의 난이 일어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방석. 이방석 있고 이방원 아시죠? 왜 이래 됐냐면은 첫째 부인의 그러니까 한씨의 부인의 이제 아들이 5명 있고 그다음 강씨의 부인이 2명이 부인의 아들 소생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돌아가신 부인보다는 살아있는 부인의 힘이 더 어떻습니까? 세죠. 그래가지고 찔러 가지고 이 이제 방석이라는 이제 막내 최고 막둥이를 왕세자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유하도 해군하고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될 때까지 제일 노력 많이 한 게 누구였습니까?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선주교에서 철퇴를 가지고 누구도 또 죽였습니까? 잘 아시죠? 예, 누굽니까? 정몽주. 그죠? 그분까지 없애가면서 그분을 끌어들이려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막 이렇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다 아시죠?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시간 많으면 제가 다 읊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고받고 결국 이제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왕이 되는데 협조를 많이 하고 응당 그 자리는 날로 줘야 되는데 왜 방석이한테 갔느냐 이러면서 1차의 난에서 방석하고 방석의 형이 이제 강씨에서 난 두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니까 이제 이 왕이 이제 태조 이성계가 어떻습니까? 심장이 상할 대로 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난 이 자리 못하겠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태조 다음에 누굽니까? 정종. 이제 자기의 둘째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물려주고 어디로 가느냐 아시죠? 함흥으로 갑니다. 함흥으로 가가지고 이제 삐껴 있는 거예요. 삐껴 있으면서 이제 이거 왕자들이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차사를 보냅니다.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기 싫다 이러면서 오는 사람마다 다 죽여버려요. 그때 생긴 게 뭐냐? 함흥차사다 이런 거죠. 함흥차사를 유래를 아시면은 그래서 차사구나. 가면 안 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신랑이 집에 들어왔다가 누가 불러서 나갔는데 이건 1시가 되어도 안 오고 2시가 되어도 안 오고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함흥차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함흥차사는 그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왕자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동생들을 죽이고 이래 이제 자기 자식이죠. 똑같은 자식인데 내 자식을 죽이고 골육 상쟁이 일어나고 괴로워 죽겠는데 요때 66세 되면서 또 2차 왕자의 난이 또 일어납니다. 다른 왕자가 또 반역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골치 아파 죽겠는 거네. 이것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막 이러니까 이제 태조 이성계가 완전히 막 죽고 싶은 그런 심정도 많이 들었겠죠. 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고려 왕족을 전부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죠. 죽이고 뭐 이랬는데 요렇게 볼 때 요런 이제 뭐 이런 거 하고 요 목이죠. 이게 자기한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요게 뭐죠? 요게 도끼죠. 도끼를 가지고 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어렵다. 이런 거의 원리만 조금만 알게 되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그때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서 자식들끼리 치고 때리고 또 부수고 싸우는 일이 계속 몇 년간 일어나니까 이제 이분께서는 매우 괴로워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4세 이때가 되면서 무인년입니다. 무인년 때 이제 그 상왕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셔가지고 이제 막 이제 함흥차사도 있고 이제 자식들이 죽고 막 이런 난리를 피우고 이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았죠. 이러니까 이제 자기 몸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사실 이제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문신들처럼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덜판을 활개를 치고 다녔죠.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고 활개를 치던 사람이 가두어 놓으니까 어떻게 되죠? 괴로워지는 거죠. 힘들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골육상정이 생기고 굉장히 이제 피를 보고 자식들이 뭐 그 많은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고 이러니까 이제 상처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안고 살아요. 나름의 삶의 방식대로. 뭐 죽고 살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죽는 거고 또 내 마음이 죽으니까 육체들이 병들어가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때 이제 왕이 이렇게 이런 이제 운에서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무인년에 신유월에 계유일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예,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좀 하기가 쉬웠었어요. 이때 이제 신하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수중포도가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중포도가 먹고 싶다 해서 이제 수중포도를 처음부터 하고 이때 계절이 언제입니까? 계유니까 가을이죠. 이게 지금쯤 되는 거예요. 지금쯤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지금쯤에 막 이렇게 포도들이 조금 지는 무렵이죠. 지는 무렵인데 수중포도가 먹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내게 뭔가 부족하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이 안 좋고 고달플 때는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내 몸이 찾는 거예요. 내 몸이 찾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 주면은 숨을 쉬어요. 숨고가 튄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수중포도를 구해가지고 막 팔방으로 요즘은 막 그런 걸 보관을 잘하니까 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잘 보관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서 며칠 동안 찾아가지고 여기 이제 갑, 을 이러면 한 사흘이거든요. 사흘이 지나가지고 찾아가지고 수중포도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두 알을 딱 먹어보면서 야, 내가 뭔가가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중포도를 좀 드시고 회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위에를 보세요. 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서 뭔가 이제 우리 생활하면서 소모되는 혈의 양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소모되는 혈의 양은 엄청납니다. 우리 몸은 결국 뭘 먹고 삽니까? 피를 먹고 살아요. 우리 몸에서 오장육부에서 생산해내는 피를 먹고 사는데 그 피가 소모가 굉장히 많이 돼요. 심하게 많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스트레스나 분노가 극에 달할 때는 200배의 피를 소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극도로 말라가 버리죠. 이래 되면은 혈은 음이죠. 혈은 음이고 혈은 시원해야 돼요. 혈은 시원해야 돼요. 시원해야 되는데 이게 끌어올라요. 끌어오르면은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열이 발생하면은 피가 시원하고 계속 돌아줘야 되는데 열이 자꾸 발생하면 피가 어떻게 됩니까? 피도 말라버려요. 피의 고갈이 생겨버려요. 고갈이 생기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력이 세진해버리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사가 귀찮고 힘들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 수중포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따뜻하게 해주면서 기도 보해주고 혈도 보해주는 역할을 해요. 예, 같이 이렇게 해주니까 기가 만들어지고 회복을 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찾을 때는 이제 이런 연유가 있고 어떤 분은 뭐 먹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거를 그 사람하고 맞춰줘야 될지 이런 거 우리가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여러분들 이게 뭐죠? 갈치죠. 무슨 갈치입니까? 요즘 가을갈치. 가을갈치 플러스 뭐하고? 가을무하고. 그래 찢어 놓으면은 침 넘어가죠. 어떤 거 좋아합니까? 갈치 여기에 갈치 찢는 게 있고요. 갈치를 구운 게 있어요. 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찢은 거 좋아하세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구운 거 좋아하세요? 자, 나는 지져 먹는 게 좋은가, 구워 먹는 게 좋은가 한번 자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사실 구운 거를 좀 좋아합니다. 근데 갈치 자체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갈치를 즐겨 먹지는 않는데 좀 왜곡이 있습니다. 왜 갈치가 못되게 생겨갖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건 왜곡입니다. 갈치가 나한테 한 짓이 없는데 내가 미워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저기 제주도 은갈치 두꺼운 걸 구워가지고 저희 할머니 생신 때 이모부가 사오셨어요. 한 마리 2만 원 줬다 그래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한 10만 원치를 사온 거예요. 근데 그 두꺼운 걸 먹을 때 정말 소고기 절로 가라 정도로 침 넘어가죠. 맛있더라는 거죠. 그 뒤로부터 저는 갈치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생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좋아하게 됐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우리 할머니 오래 사셨어요. 거의 90까지 살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에서 그런 그 기운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들의 식단에서 갈치찌개가 있고 갈치구이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 갈치를 먹는 방법이 있습니까? 회 있죠. 회 있는데 이제 회감을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냉한 사람들이 또 저게 몸이 뜨거운 사람들이 좋아해요. 예, 그런 건데 자, 여기에서 제가 사주를 2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보여주는 거는 게 제가 왜 이 공부를 해보면서 그 사람의 사주 속에 기운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장육부의 설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천적으로 태어날 때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탁탁탁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거의 여러분들은 내 손 안에 뭘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답니다. 거의 조금만 공부하면 다 되는 것 같죠, 그죠? 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하면서 참 좋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둘의 글자들은 별의를 뭐 전혀 모르겠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색깔을 보면 아시겠죠? 색깔을 보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배열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음양을 구분할 수 있겠나요? 좀 더 자세히 하자면은 둘의 분포도가 나오겠지만 어느 게 음이고 어느 게 양이겠습니까? 예, 이쪽이 음이고 양이고 이쪽이 음기를 가져 있습니다. 자, 이건 장모와 사입니다. 장모와 사인데 장모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거의 열기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자, 요렇게 하다 보니까 갈치를 갖다가 또 한 3만 원치를 샀습니다. 제주도 은갈치 이러면서 한 3만 원치를 딱 샀는데 보니까 반짝반짝하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사러 갔죠. 가니까 요 운에 저 장모의 운이 어떠냐 하면은 요런 운이었었어요. 요게 딱 나옵니다. 요런 운인데 갈치를 보자마자 두말 안 하고 어떻게 했냐. 탁탁탁 물을 잘라가지고 쫙 깔고 부글부글 찢어가지고 중간에 한 냄비 딱 내려놨습니다. 근데 요 집 식구에는 이 장모의 체질하고 비슷한 사람이 2사람, 요 사위하고 비슷한 체질을 가진 사람이 3사람 딱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요걸 잘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은 장모처럼 열기가 많은 사람은 2동가리, 3동가리를 잘 또 먹는데 요 사위하고 비슷한 체질을 가진 사람은 1동가리 들고 샤르고 있는 거예요. 살을 요렇게 뜯어가면서.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구운 게 좋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 은갈치를 누가 다 먹었겠습니까? 장모하고 체질이 같은 둘이가 홀따닥 그 다음날까지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모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 다음날 또다시 은갈치를 사러 갔습니다. 사러 가가지고 사이가 좋아하는 걸 요렇게 구워가지고 먹였다는 거예요. 요 사이를 주니까 사이가 거의 뭡니까? 딱딱딱 4동가리를 혼자 홀라당 다 먹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 장모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사위한테 줄 때는 구워서 주는 걸 하게 되더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장모는 잘 먹는 걸 보고 기분이 좋고 사위는 장모가 자기한테 잘 맞춰주는 걸 보고 잘 맞춰 내게 맞는 걸 주니까 장모가 좋은 거고 그래서 가족이 어떻습니까? 더 화목하게 되는 하나의 일조를 하는 거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별거 아닌 갈치구이와 갈치찌개에 이런 서로 각각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더라 이런 거죠.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뭐 그냥 찢어 먹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갈치 그죠 한 마리 더 사가지고 구워도 넣고 찢어도 넣고 이렇게 하면은 모두가 좋아지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고춧가루를 땡초를 넣느냐 아니면은 고춧가루만 넣느냐 아니면은 고춧가루를 안 넣고 이것도 질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땡초만 넣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 달라진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강의를 와가지고 굉장히 참 융숭한 대접을 받고 갔었습니다. 자,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그걸 하기 전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합천연수원. 그러니까 한국전통식품 합천연수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다음 카페입니다. 오픈을 했거든요. 이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를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줬으면 참고해서 그 카페를 제대로 이제 꾸며볼 생각입니다. 예,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국전통식품 합천연수원 이래 가지고요. 여기 와 있냐면은 우주의 기운입니다. 예, 태양과 여기 지구 찾아볼 수 있겠나요? 지구 잘 안 보입니다. 워낙 작아서 요 하나 둘 세 번째 붙어 있거든요. 요쪽 붙어 있습니다. 여기 있고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런 하늘과 땅의 조화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카페입니다. 한국 전통식품 합천연수원 딱 치면은 요래 딱 치놓고 카페를 딱 클릭하면은 위에 이렇게 뭐 찾는 거 있죠. 통합 위에 뭐 이렇게 이미지 막 이랬는데 위에를 탁 눌리면 요렇게 이제 2개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밑에 게 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회원 등록하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 등업란에 들어가셔가지고 저 연수생입니다 하면은 바로 등업시켜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여기서 제가 특별한 걸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링크가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시켜서, 제1호로 링크를 시켜서 만든 게, 여기에 정강이 두부마을입니다. 제가 어째 찾는다고 좀 욕받습니다. 쉽게 안 찾아지더라고요.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이제 카페를 벌써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데 조금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활성화를 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들의 식단 두부마을 두부 이야기를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자, 요거 보고 제가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들어갔더니만 요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여기 뭐냐 하면은 메뉴가 되겠습니다. 메뉴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특징을 보시면 음량을 구분하겠습니까? 음량을 구분하면 주가 뭐가 됩니까? 양입니까? 음입니까? 음이죠, 그죠? 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시원한 거를 찾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잘 맞는 식단으로 딱 이루어져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아주 먹음직스럽고, 그때, 그게 살줄까, 그럴 때 참 반갑게 잘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셨을 때, 자, 저는 이제 두부마을에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식단 제가 있는 걸 다 가져왔는데 많이 있는데 이걸 분류를 안 해놔가지고요. 요렇게만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특징이 있는 거 있어요. 제일 먼저 이제 저희가 갔을 때 딱 보는데 뭐가 나왔냐 하면은 부추전이 나왔어요. 부추전이 딱 나왔을 때 그게도 군신자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 그게 뭐가 들어있는가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부추전 이게 그때 거기 뭐라고 적어놨냐면 전구지 찌짐 이래놔서 아주 토박스럽게 이렇게 해놨어요. 전구지 찌짐 해놨을 때 그야말로 전구지는 어떤 기운이냐 하면은 열을 내어주는 매운맛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첩국 먹을 때 개첩은 간을 보호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뭘 하냐 하면은 부추를 넣죠. 파 넣으면은 파 넣는 거는 별로 못 봤어요. 부추를 딱 넣어주면은 그 혈의 작용을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수령과 그리고 그 열기 올라오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처럼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그랬어요. 이제
이제 아시고 내놓은 것이겠죠. 딱 내실 때 앞으로 찬 걸 먹으니까 몸을 데워라 하는 것처럼 딱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부추전을 딱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저는 좀 몸이 좀 차요. 그래서 한 입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여기에 보시면은 이 부추전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워. 그러니까 붉은 고추도 있고 푸른 청양초도 있고 매콤한 이런 게 그러니까 부추하고 같이 그러니까 부추전 할 때 밀가루가 들어가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음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양도 있고 음의 기운인 두부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이제 두부도 변신을 많이 하더라는 거. 여기에 보면은 음이고 탁주도 사실 어느 걸로만 쌀맛 끓이냐 아니면 보리맛 끓이냐 밀맛 끓이냐 이거에 따라서 음량이 달라지고 요즘은 쌀 막걸리 안에도 뭘 넣습니까? 색깔을 넣죠. 색깔을 넣을 때 넣을 때 어떤 거의 색깔의 재료가 뭔가에 따라 가지고 또 그 기운이 또 보완이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사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명태찜이죠. 이게 명태찜, 명태는 그렇게 추운 데서도 열심히 잘 산 거 보면 자기 몸에 열이 많은 거예요. 따뜻한 음식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몸을 보호해주는 걸 같이 겸해가지고 주니까 이제 찬 것을 좀 먹어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뜨거운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게 보완이 되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스토리화 되었을 때, 또 모르고 가서 더듬거릴 때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퍼주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이러니까 인심이라도 남지요. 이럴 때 참 그 훈훈함이 느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저는 이제 이걸 저는 음식점에 가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배운 게 이거는 죄인지 아니면 배운 게 약인지 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게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막 가르는 이게 음이고 양이고 어디에 좋고 이런 게 가르는 습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 좀 더 먹어라. 그리고 나는 이걸 먹을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질 맞춤 두부 요리 음량이 있다는 거죠. 두부가 우리가 콩 자체는 음이거든요. 콩 자체는 음기를 가지고 있는데 까만 콩이 있어요. 까만 콩이 있고 노란 콩이 있어요. 이거 자체도 음량이 들어요. 까만 콩은 더욱더 뭐가 있을까요? 음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은 오히려 노란 콩은 음의 기운이 덜 생기더라. 이게 양기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요. 자, 이런데 그걸 갖다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나한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찬 두부만 있는 게 아니고 두부를 따뜻하게 해서 먹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두부의 변신이 일어났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다 두부예요. 두부인데 여기는 까맣고 여기는 원래 두부고 여기는 쑥색 두부입니다. 이게 조금 푸른색이고 여기는 빨간 두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돼 있으면서 두부가 특이하다. 그 맛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데 여기에서 그러면 모두가 오면은 자기한테 맞는 두부를 먹어볼 수도 있고 내게 안 맞지만 한 개쯤 먹어보면서 이렇구나 하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두부의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즘 여기는 무엇보다 어느 집보다 두부 맛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반찬 맛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잘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다르게 할 때 손님이 내지는 고객이 주위의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온다는 거죠. 이 집에서 다르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공 조미료를 하나도 쓰지 않는다는 거. 저희 집에도 인공 조미료를 하나도 안 쓰기 때문에 인공 조미료를 쓰는 집 안 쓰는 집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인공 조미료 쓴 집에는 가면은 아무리 맛깔스러운 반찬이라도 한번 먹어보고는 그 다음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 맛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아시겠죠. 자, 이렇게 두부의 변신을 한번 봤습니다. 이거는 일반 두부가 되겠는데요. 요렇게 이제 그 칼슘 콩을 넣어가지고 이게 두부를 만든 아주 초록색 콩이 두부가 나왔어요. 자, 그렇게 되고 여기는
그 검은 콩을 섞어가지고 두부를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신수가 음이 굉장히 허하면서 신수가 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그런 거죠. 두부 중에서도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색깔이 무슨 색이 있습니까? 보라색이 있고 뭐 무지개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저기는 이제 보라색 들어가는 거는 블루베리를 넣어가지고 그 색깔을 넣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요거는 이제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초록색 내는 그런 게 이제 뭐 쑥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색 내는 거는 당근도 내지만은 비트도 색깔을 내는데 이제 어떤 거는 성분이 온성인 것도 있고 붉은색이라도 온성인 거 있고 또 한성인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잘 구분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자, 요렇게 하고요. 여기는 보면 아주 이게 두부가 특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색이 진하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항상 그 밑에다가 너무 맛있었다. 그러니까 눈으로 먼저 맛을 본 거예요. 두부인데 두부의 변신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면서 여기도 요거하고 비슷한데 여기는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놨더라고요. 이게 뭐하고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다. 이게 요런데 저는 요렇게 색깔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처럼 두부도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 때 완전 다른 걸 선보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체질에 이 사람은 이런 게 좋습니다. 당신은 붉은 두부를 드시면 야 두부가 붉어가고 징그럽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특이하다.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수제비를 줬는데요. 3가지의 색깔이 들어있었어요. 노란색과 초록색과 그리고 빨간색이 들어있어요. 이건 빨간색은 뭔데? 당근. 그리고 노란색은 뭔데? 호박. 파란색은 뭔데? 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래 했을 때 이상하다가 아니고 각각의 맛을 느끼면서 그걸 한 그릇을 다 비워지더라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두부 얘기 체질에 따라 먹어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 자, 여기 보면은 요 색깔은 붉은색이죠. 붉은색이고 요거는 까만색이 들어가 있고요. 요건 좀 초록색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에 따라 가지고 원재료에 따라 가지고 두부는 원재료입니다. 주가 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분 이렇게 얘기하죠. 주가 되면서 여기 섞은 게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힘을 발휘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물론 아예 찬 거부터 하니까 너무 찹지 않게 만드는 거 아니면은 매우 차게 해서 그 사람한테 또 너무 열이 나는 사람한테 좀 도와주는 거 이런 것까지도 구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운 두부를 먹느냐 생두부를 먹느냐 두부 중고를 먹느냐 할 때 들깨를 넣느냐 참깨를 넣느냐 아니면은 검은 깨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기운도 달라지더라 이런 거죠. 자, 이게 참깨가 있고 검은 깨가 있으면은 검은 깨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신수를 보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깨 같은 경우에는 양기를 보하는 명문화를 보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구운 생두부를 먹게 되는 경우라도 매운 것하고 참깨를 뿌려가지고 하는 거하고 검은 깨를 뿌려가지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두부전골이에요. 두부전골을 하면서 거의 흡사하죠, 그죠? 두부전골을 뽑아내려니까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집 거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에 넣을 때 들깨를 갈아가지고 넣어가 전골을 만드느냐 그리고 두부를 끓일 때 들깨를 넣느냐 참깨를 넣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운들이 많이 달라지면서 옆에 딱 생년월일을 딱 뽑아놓고 당신은 이걸 먹었을 때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할지 모른다. 그러면은 그 두부집 오지 말아 해도 발이 닳도록 가게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구운 두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운 두부를 먹는 편입니다. 생두부는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꼭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생두부가 영양이 많더라 이러셔요. 그러면서 나는 생두부가 좋더라. 우리 어머니가 건강하세요. 근데 저는 조금 덜 건강해요. 식단을 딱 보면 누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까? 음식 만드는 사람의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배추가 먹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는 꼭 무를 만들어가 드셔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는 엄마하고 반대되는 체질을 가져 있고 엄마가 주는 거 할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주는 대로 먹다 보니까 조금 병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고집을 펴옵니다. 내게 맞는 거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날은 네가 해라 이럽니다. 그럴 때는 이런 거 막 더듬거리고 하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그냥 말해 이렇게 적어놔라고 합니다. 그럼 워드를 다 쳐가지고 나는 이런 게 좋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은 제게 맞는 걸 잘 해주시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생두부 먹는 거하고 구운 두부 먹는 거하고 이제 차이가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하나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식단이 많아서 골치 아프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구운 두부라도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양념을 해주느냐 그리고 조화를 부려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콩들을 하랴. 콩들이 참 대단한 역할을 많이 하죠. 이게 이제 그 너무 많이 먹어도 그렇고 그리고 안 먹어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 그 청국장은 이 진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뭐 항암, 항바이러스, 노화 방지, 뭐 체질 개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모두 다한테 그렇지는 않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좋다 그러면 옛날에 허준 드라마 했죠. 허준 드라마 할 때 혹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십니까? 매실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이제 그 매해마다 매실을 그 청매를 사러 가는데 그 해는 전해 4,500원 하던 그 매실이 그 해는 6,500원을 해도 매실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실이 뭐에 좋다니까 몽땅 매실을 있는 대로 다 쓸어가 버려가지고 그때 허준 그 드라마 방영되고 난 해는 저는 매실 못 먹었습니다. 이랬는데 근데 이제 청국장 좋다 하면은 청국장 쪽으로 우르르 가고 뭐 좋다 하면 뭐 쪽으로 우르르 가고 이런 거는 다 몰라서 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청국장찌개 좋다 그러니까 어디 좋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청국장하고 비슷한 게 일본의 낫또라고 또 있죠, 그죠? 그게 그겁니다. 콩 발효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청국장을 저도 좋아해요. 근데 저는 꼭 그 청국장을 끓일 때 고추 가루를 넣습니다. 고추 가루를 넣고 땡초를 또 넣습니다. 요래 가지고 좀 불그스레 하면서 매콤하게 먹는데 저희 어머니는 꼭 그렇게 하면은 맛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담백하게 이걸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좀 이렇게 뭐 안 넣고 좀 칼칼하게 먹고 싶으면은 땡초만 딱 넣어가지고 그렇게 드시고 두부, 생두부를 많이 드세요. 이게 생두부를 잘라가지고 딱 넣거든요. 그래서 전 두부 넣지 말고 좀 색다른 걸 좀 넣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부를 이렇게 전골을 해놓으면은 두부를 싹 다 빼면 저희 어머니가 두부를 다 드시고 저는 두부를 아예 안 먹죠. 뭐라고 야단을 칩니다. 왜 두부를 안 먹니 이럽니다. 물에 둥둥 부은 거라서 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제 저도 살라고 저희 어머니 밑에서 살라고 바라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제 북극성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의 체질을 한번 보고 이런 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걸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고 이래가지고 한 분만 어떻게 이제 사주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괜찮겠습니까? 생년월일을 불러보시면은 예? 예, 여자 음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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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 몇입니까? 몇입니까? 9시 전요. 9시 전이면은 수시로 잡읍시다. 예. 정말 자기한테 잘 맞는 식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거. 두부를. 그래서 두부를 저희가 그래요. 선생님 저 뭐 하면 잘할까요? 이러거든요. 그럼 저는 물어봐요. 넌 뭘 좋아합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뭘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거를 하세요.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은 잘하게 됩니다. 잘하게 되면 그게 짓게 됩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부를 손댄 이유는 두부를 좋아하기 시작해서 그게 좋아한 게 잘하게 되어가지고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뜨거운 여름에 물 같은 존재예요. 뜨거운 여름에 물 같은 존재는 어떻습니까? 예, 시원한 사람이라는 거죠. 단비라는 거죠. 단비고 그다고 달콤한 비 이런 거 이게 단비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속열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은 그냥 생두부를 먹어도 맛있고 구운 두부는 아무리 찾아봐도 구운 두부는 없더라고요. 구운 두부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운 두부가 없는 거예요. 구운 두부는 두부의 수분을 뺀 거잖아요. 그죠? 빼버리고 거기다 매콤한 이제 장을 해가 먹으면은 그게 맛있어 하고 이래 되는데 그게 없는 이유를 저는 지금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다. 다음에 제가 가게 되면은 구운 두부가 올라올런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면서 이분은 지금 어떤 걸 드시면 좋을까 이런 것까지 찾아 들어가요. 근데 이분은 대체적으로 건강하다면은 계속 나는 찬두부를 먹게 되고 그냥 시원한 두부 내게 맞는 냉랭한 두부를 먹게 되고 만약에 내 몸이 안 좋다면은 이제 어떠한 변증이 생겼죠, 가증이 생겼죠 이러면은 나는 그거 두부를 좀 구워가 먹으면 어떨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부를 구워가 먹을 때는 이제 우선 힘이 생기는데 계속 구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그때는 다시 시원한 두부를 찾아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쉽죠? 예. 근데 사주는 안 쉽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이제 그럽니다. 이거는 약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만들어 볼 생각이다 그런 거죠. 아주 쉽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이거 막 찾고 복잡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사주 뽑는데 몇 초 걸린 줄 압니까? 초도 필요 없습니다. 한 3초 만에 생년월일만 불러주는 그 순간 땡 하면 0.01초 만에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런 수고는 저희는 줄이려고 해요. 줄이면서 이제 이분한테는 이제 지금 운으로 다가는 거 태조 이승계 보셨죠? 이 태조 이승계가 왜 그때 뜨거운 수정포도가 먹고 싶었던가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듯이 다른 사람한테도 그 사람만의 스토리로 다가갈 때 누가 이 세상에서 그 작은 지구에 먼지로도 찍어낼 수 없는 나를 알아주는 것을 제일 그 사람은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기억해 주는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내 이름 불러줄 때 깜짝 놀라잖아요. 전혀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이름을 턱 불러줄 때 선생님은 나를 알고 있구나 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누가 딱 왔을 때 참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생년월일을 뽑아가지고 지금 심정이 어떻네요. 이런 걸 드시면은 기운이 좋아집니다. 했을 때 어찌 그래 잘 아느냐 경상도 말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러면은 굉장한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약 50분 조금 넘게 강의를 했습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해요. 이런 걸로 쏙쏙 들어오죠. 쏙쏙 들어온다는 거는 이런 게 이야기화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전해질 때 그건 자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될 때 여러분들도 다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 스토리로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해줄 때 그게 기쁨이더라. 그리고 그게 기잖아요. 기쁨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맛있고 내 몸에 착 달라붙는 그런 음식으로 내 몸을 보호해주는 거. 이게 혈보냐 기보냐 그런 쪽으로 가지만은 결국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면서 내게 맞는 좋은 음식은 결국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약의 식단, 그러니까 보식 그런 걸 차리는 여러분들이 손끝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